게시판 종목입니다. 자, 게시판에서 이분도 닉네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조급 대신 여유를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대덕전자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볼게요. 18,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이십니다. 자, 그런데 대덕전자 이런 말씀해 주셨죠. DDR5 관련 주식으로 매수를 했는데 급락 중입니다. 추가 매수할 만한 가격 그리고 목표가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대덕전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무 전문가님, 네. DDR5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흐름이 조금 부진해서 네.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마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DDR5로 해서 대덕전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소개는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심택, 대덕전자, 네.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한데 묶어서 DDR5에 대한 수혜주 PCB를 먼저 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심데코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가장 최우선 종목은 심택에 대해서 선택을 좀 많이 이야기 드렸었고요. 예. 물론 이제 대덕전자에 대한 진입 시기가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네. 저는 뭐 18,000원대 진입 자리도 잘 하셨다.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인해서 좀 더 낮은 가격대 기회가 오긴 했었는데 사실 대덕전자라든지 심택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를 소개한 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맞아요. 최근에 정말 고점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추천 1주년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이 종목 사야 된다. 괜찮다. 관점 흔들림 없으시고요. 예,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종목들에 대한 주 무대가 이제 펼쳐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서야. 제가 작년에 이 정확한 이제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네. 작년 7월 달이었습니다. 네. 뭐 저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실 때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달, 뭐 2달 내내 DDR5 얘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DDR5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정말 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우선 뭐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는 심택부터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이 종목이 작년 7월 달부터 움직임이 크게 나왔어요. 7월 달 중순에 이제 표준화가 되었고 예. 이때부터 해서는 주요 이 생산 기업들이 더 이상의 DDR5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이제는 정해진 기술, 정해진 폼 안에서 이제 생산만 이제 준비하면 되고 그 생산에 필요한 이제 공급에 필요한 이제 수요가 만들어지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DDR5 수혜주들을 이제 봐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정말 반도체 괜찮았고요. 내년에도 반도체 사이클 괜찮을 겁니다. 이 반도체가 가장 잘 풀리는 반도체 가격이 살아있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네. 반도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때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신제품이 언제부터 출시가 되느냐? 이 반도체를 고사양이 필요한 시기가 이제 필요하겠죠. 예. 그 시기가 이제 맞아야지 기존에 있던 사양이 아닌 새로운 사양으로 이제 접목이 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 또 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1년 전부터 해서 정말 소개를 잘해서 네. 2배 이상은 올라왔는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올해 와서 또 이제 하반기에 와서 뭐 여기서 뭐 더 2배를 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제 반도체가 풀릴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반도체가 정체된 시기는 이유가 있다. 가격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된 배경이 대만에서 PC를 안 만들고 대만에서 노트북을 생산을 안 하는 시기가 있었다. 왜 안 할까? 그리고 반도체는 언제 풀릴까? 이 두 가지가 맞아요. 네. 새로운 이제 이 OS가 나왔어요. 이번 주 5일날 이제 뉴스화가 되었고 예.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6년 만에 이제 윈도우 11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OS에 맞는 이제 새로운 PC라든지 노트북을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이제 출시될 것을 예고를 했는데 예.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으로 해서 생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전에는 재고 소진 기회고.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춰서 인텔이 CPU 출시를 준비를 합니다. 네. 예. 이전에 원래 정식적인 이 사이클이었다면 작년에 나왔어야 돼요. 네.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 CPU에 대한 이 부품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수요를 키울 수 있는 코로나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서 올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정확한 출시 일자는 미정입니다. 네. 근데 출시를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이 인텔의 12세대 CPU에 대한
이것을 포장하기 위한 박스에 대한 노출이 됐어요. 네. 뭐 유출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곧 이제 인텔의 이 다음 버전이 이제 출시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12세대가 11세대보다 큰 변화가 없어요. 네. 저라면은 만약에 진짜 제 개인적인 PC를 산다라면은 네. 12세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요. 13세대를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PC라든지 노트북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이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다음 버전이 나온 상태에서는 네. 신제품 출시를 이제는 PC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그럼 여기에 걸맞게 DDR5 시기까지 맞았습니다. 네. OS 맞고 CPU 맞고 DRAM 시기까지 맞는데 예. 이 시기가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DDR5 때문에 수혜를 봤을 때 왜 네. PCB를 선택하느냐? 이 얘기들은 정말 제가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시청자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예. 심택, 대덕전자, 코랄서키트. 다만 심택을 최우선적으로 이야기 드렸고 예. 대덕전자가 뭐 후발주는 아닙니다. 다른 포인트의 모멘텀이 달라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생산을 따라가기 위해서 증설 투자를 같이 하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대한 이 본격적인 생산에 대한 시기가 오면은 대덕전자가 탑픽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PCB로만 봤을 때는 심택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는 거고요. 네. 대덕전자에 대한 포인트는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저는 이 세 가지 종목들이 모두 다 지금은 매력적인 자리죠. 저는 뭐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예. 신고가 기대하시고 이 종목이 여기서도 더블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신고가까지 생각해 보셔도 된다. 아주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급 대신 여유를 님께서 조금 여유 가지셔도 되겠네요. 대덕전자 살펴드렸습니다.